자, 지금부터 여러분 359쪽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요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여러분. 예. 자, 지금은 이제 양도차익을 뭘로 계산하자는 얘기죠? 실가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차익은 항상 양도가에서 출발하는데 이걸 뭘로 하라고요? 실가.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실제 요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빼라. 그래서 요게 바로 실지 거래 가액에 따른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지 양도 가액은 글자로 내가 이 부동산 등을 뭐 하면서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 총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죠? 총수익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뭘 빼라고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를 빼는 거죠. 근데 실제 필요 경비를 책에 보이시는 것처럼 발생 단계에 따라서 실제 취득 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또 뭐죠, 여러분?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실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시험에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냐. 이거 구분해봐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실제 필요 경비 구분은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뭐와 여러분? 실제 취득 가액이죠. 그 다음에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뭐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 발생한 뭐죠, 여러분? 양도비죠. 양도비. 그러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취득가액 글자가 들어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거야?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 다 잡으란 얘기야. 뭘. 그 양도비는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 잡으라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필요금을 다 잡으란 얘기죠. 그러면 실제 취득가액은 취득 단계, 양도비는 무슨 단계? 양도 단계. 그러면 요 자본 지출은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가?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되겠죠, 뭐.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맞추려면 여기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요. 평이하게 물어보려면은 자본적 지출에서 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점수를 주겠다 그러면은 자본적 지수에서 답을 물어볼 거고, 점수를 안 주겠다 그러면 실지 취득가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의할 거는 요 실제 필요 경비의 첫 번째 주의사항.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증빙 서류가 대표가 뭐죠, 여러분?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몇 장 있어야 돼? 2장.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2장 있어야 되겠죠, 기본. 두 번째가 절대 시험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양다리 거치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나와요, 시험에는. 이중 공제. 어렵게 물어본다는 거, 특히 바로 실제 취득가서 어렵게 물어보는 거 바로 이중 공제. 요걸 갖고 장난칠 겁니다. 그러면 이중 공제는 여러분 예를 이렇게 듭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중에서 자, 9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임대하던 부동산을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하였다 봅시다. 어떤 상황이야?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그래.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임대소득에서 무슨 세가 부과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로 인한 종합소득세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올해. 몇 년도에? 2019년도에 동시에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필요 경비는
필요 경비. 즉 내가 보유하는 단계에서 뭐가 발생했냐? 필요 경비가 발생했다 봅시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필요 경비가 발생했대. 그럼 요때 요 필요 경비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을 수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잡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잡을 수 있는 거지 둘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 공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임대하다 양도했을 때 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되는데 이때 보유하는 가지에서 뭐가 발생했다? 필요경비. 그러면 요 필요경비를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잡을 건지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 잡을 건지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잡아야 되는 거지 두 군데서 다 필요경비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359쪽 보죠. 359쪽부터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하죠. 자, 1번 실지 취득가액이 나왔죠. 자, 취득에 든 실지 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다 그랬죠. 다음의 금액. 그래서 바로 양가로 1, 2, 3, 4, 5를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양가로 1번이 돼요. 양가로 1번 보죠.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입니다. 동그라미 1, 2, 4에 의한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양가로 1번의 동그라미 1, 2, 3은 요거는 여러분 태길입니다. 태길.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은 엔드 개념이 아니라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라. 태길. 그럼 1번은 뭐를 말하냐? 유상승계 취득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원시 취득. 요거는 무상 취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취득 형태에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돈 주고 산 거죠? 그럼 그때는 무슨 가에? 매입가에. 원시 취득 자가 건설한 거죠. 자가 건설. 그 밑줄 자가 건설. 자가 생산, 자가 제작, 자가 건설이 있는데 자가 제작, 자가 생산은 동산일 때고 건물일 때는 자가 건설이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때 나오는 건 다 제조 가액이죠. 그다음에 무상 취득은 기본적으로 시가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취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다 더해져라.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양가를 본 자산의 취득 가액은 다음의 금액에 의한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그건 무슨 가에 여러분? 매입가에. 자,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입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건설, 자가 건설만 밑줄 치면 돼. 생산과 제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이때는 거의 밑줄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엽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행 합계 이거 한 줄로 쫙 묶으시고요. 저거세요. 제조원가죠. 자, 그다음에 3번 동그라미 1번과 2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이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1번과 2번 자산 외의 자산 여기 밑줄 1민 2의 자산 외의 자산 저보세요. 무상 취득을 말하는 거죠. 무상 취득했을 때는 취득 당시 뭐죠 여러분? 시가죠. 취득 당시 시가. 나머지 취득세 등은 똑같은 말이야.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 다 더해라. 그렇죠?
근데 양가로 2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죠. 취득할 때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취득에 관한 소송. 그래서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게 하여 직접 소유된 소송비나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잡아라 그 얘기죠. 뭐. 다만 여기 밑줄 그 지출한 연도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된 거 이건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제외. 저거 이중공제 방지죠. 그래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여기 각 소득 금액 적으세요. 종합소득세를 말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를 어떻게 했다면 산입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무슨 공제 방제? 이중공제 방지.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3번 보죠. 양가로 3번. 자,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원가의 이자를 더하여 거래가를 확정했답니다. 여기 써져 있어. 당사자 약정, 지들이 정한 거.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원가에 뭘 더해서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어떻게 했대? 확정했대. 해당 이자 상당을 취득원가에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취득원가에 포함하라. 적으세요. 할부, 연부, 이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장기 할부 구입하면 그 장기 할부 기간에 동안 이자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계약서를 쓰겠죠. 그럼 그때 그 이자 금액은 포함하라는 얘기죠. 다만 당초 약정에 따른 거래가액에 여기 써져 있어. 지급기일 뭐라 돼서 지연,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했대. 이게 포인트야. 이거 뭐야? 연체료죠, 연체료. 연체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 주어는 주어죠. 주어진 주어를 가지고 포함이냐 제외냐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나오는 포함이냐 제외냐 이걸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야. 자,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묶으시고요. 적으세요. 역시 이중공제 방지입니다. 두 군데 떨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야. 그 다음에 취득가격에서 제가 안 한 게 있네요. 앞에 앞부분으로 오세요. 359쪽. 거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단서가 있죠. 양가로 1번에 단서, 본문 단서. 다만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감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전용 또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거는 동그라미 뭐하래요? 포함하래. 포함 동그라미 포함 제외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거기 부당행위 계산에 따른 시가총액 부당 좋은 놈 나쁜 놈 뭔지 모르지만 부당 나쁜 놈 아니야. 그럼 포함하래 제외래요. 제외하래요. 예, 그걸 봐달라 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지금 포함이냐 제외냐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야 여러분한테. 자, 그 다음에 360쪽에 자본적 지출액 갑시다. 자, 자본적 지출액은 뭐하는 당에서 발생한 비용이 여러분? 보유당에서 발생한 비용이 여러분. 보유당에서. 이때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바로 뭐냐? 수선비라 합니다.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뭐란다 여러분? 수선비. 우리가 PC 사면은 맨 처음에는 성능이 좋고 잘 들어가죠. 그러나 좀 한 1년, 2년 지나가면 이제는 버벅대고 로딩 걸고 뭐 하나 하면은 그냥 짜증나고 집어던지기 쉽죠. 이제 수선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 수선비는 보유하는 당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인데 얘는 그 수선비가 당의 자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즉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이게 어려워요. 절대적 기준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고가 주택은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고가 주택은 딱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라서 딱 정해져 있어 금액이.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얘는 어떤 절대적 조건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선비가 그 자산의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서 크면은 뭐라 그러냐 이거를 자본적 지출액 그러는 거고요.
상대적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그러면 이걸 뭐로 가느냐? 수익적 지출액으로 갑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나 수익적 지출액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산이 되면 뭘로 떨 수 있지만 필요 경비로 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디로 가면 수익적 지출액을 하면 필요 경비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잡아야 돼요? 수익적 지출액으로 잡아야 돼요? 네, 자본적 지출액을 잡아야 필요 경비가 증가될 것이고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 여러분 거기 책에 있네요. 같이 보죠. 자본적 지출액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그랬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양가로 1, 2, 3, 4, 5, 6, 7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밑줄,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증명서를 어떻게 하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 이때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보시면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밑줄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밑줄 세금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소득세법상 밑줄 현금 영수증, 요걸 바로 우리 뭐라냐?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류랍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적격 증명서류랍니다. 적격 증명서류. 즉 법에서 인정하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류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적격 증명서를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수치 보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에 뭐에 의해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때 여러분 양가로 1번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적으세요. 양가로 1번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뭐다고요? 정의. 그래서 양가로 1번 해당 자산의 밑줄 내용 연수 연장 밑줄 또는 가치의 현실적 증가. 요게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 수선비 지출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됐다. 그럼 그건 얼로 잡아라? 자본적 지출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요 수익적 지출액이 뭐냐 적어놓으세요. 수익적 지출액은 그 수선비 지출로 인해서 그냥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 요 정도의 소소한 효과가 발생하는 수선비를 바로 뭐라냐?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액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냥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비용이다? 수익적 지출액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수익적 지출액 가니까 필요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현상 유지나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액으로 가고 수익적 지출액으로 가면 필요금으로 잡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죠. 자본적 지출액에. 자, 요거는 양도 자산을 밑줄 취득한 후죠. 취득한 후. 그러니까 무슨 단계야? 보유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이 있다면 역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잡아라 그 얘기죠. 다만 역시 봤던 것처럼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 어떻게 한 거는 산입한 거는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3번도 중요한데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 있답니다.
자, 여기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협의 매수나 수용입니다. 그러면 이건 법률에 의한 강제적 양도죠. 이때 나는 뭘 받고 나오죠? 보상금을 받고 나오게 돼. 근데 그 보상금을 뭐 해달라고? 더 달라고 증액과 관련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 있다면 걔도 필요경비를 어떻게 하라? 잡아라. 다만 마지막 이 경우 그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필요경비로 잡는데 전액 잡는 게 아니라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만 잡는다 그 얘기죠. 물론 역시 그 지출한 연도의 각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어떻게 한 거는 산입된 거는 이중공제 방지 목적상 또 양도소득세 계산 때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뭐. 자, 양거래 4번. 양도 자산의 뭐죠 여러분?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 밑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용도 변경 계량 이용 편의. 자, 이때 용도 변경할 때 용자, 계량할 때 계자, 이용 편의할 때 이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뭐라 한다? 용계리라고 합니다. 오, 용계리. 특히 이용 편의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용도 변경 계량 그리고 시험에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뭐 이용 편의, 이용 편의. 자,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까지 묶고 싶다. 3개. 양가로 5, 6, 7 동그라미 1번까지 묶습니다. 자, 양가로 5번 밑줄. 개발 부담금. 양가로 6번 재건축 부담금. 양가로 7번 수익자 부담금. 그래서 요 세 놈 묶어놓고 적으세요.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공과금. 하나같이 다 법률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다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뭐가기 때문에 공과금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떨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 3, 4, 5, 6 묶으시고요. 얘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이용 편의가 나오네요. 거의 다 이용 편의, 이용 편의, 이용 편의. 그래서 2번 토지 이용 편의에 의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3번 토지 이용 편의에 의하여 지출한 해당 토지 도로 신설한 경우 그 시설비. 4번 토지 이용 편의하여 해당 토지의 도로로 신설한 경우 그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에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번 사방 뭐야? 사방사업 소요비용. 뭔지 아시죠? 네. 자, 양도비 갑시다. 양도비는 여러분 양가로 1번 보세요.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이게 바로 양도비에 대한 정의야. 양도비가 뭐냐고 물으시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서 직접 지출은 뭐를 말하냐 적으세요. 여러분 현금 지출 비용을 말하는가? 현금이 나갔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장부상으로 계산하는 건 안 된다 그 얘기야. 돈이 나가셔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동그라미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저거 세무사 수수료, 세무사 대행 수수료죠. 또 계약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밑줄. 또 공증 비용, 인지대, 소개비 다 잡으라는 얘기죠. 소개비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중개 수수료. 아, 여러분이 주수입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저는 매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특히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소소하게 뭐 크게 떼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떼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떼돈 벌려고 하는 사람 있나? 그렇죠. 승부 걸어야 되겠죠. 근데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떼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소소하게 좀 벌 수 있죠. 크게 부담감 없고.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응? 다른 사업에 비해서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매력이 있어. 그게 뭘까? 내 마음대로. 즉 신규와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가장 큰 매력은 재고 부담이 없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
재고부담. 물건을 떼어와서 팔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서비스업이니까 재고는 없죠. 재고는 오로지 몸뚱아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규와 진입이 어떻게 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뛰어드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다 빠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돈 못 버는 거죠. 분위기가 활 탔을 때 뛰어들고 분위기가 침체니까 그때 빠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절대 못 벌어요. 업이라는 것은 쭉 지속성을 가지면서 고정된 고객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저기 가면 저기 있어라는 인식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거 뭐 잘 될 땐 들어왔다가 빠질 때는 싹 빠지고, 그 결국 그런 분들은 결코 오래 못 가죠. 어쨌거나 우리 공인중개사는 참 매력 있는 직업이다. 꼭 그러기 위해서는 붙어야 되겠죠? 또 둘째는 몰라도 뭐 거의 일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공부를 한 법률적 지식을 모르더라도 또 할 수가 있어요. 실무 나가면 꾸역꾸역 나갑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하래. 그렇게 하는 거대. 왜 이렇게 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왜 2%가 나와야 되죠? 왜 이 취득세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4.6%가 안 나고 왜 그 원시 취득으로 가야 되겠죠? 뭐 물어봤더니 그렇게 받는데 법무사가. 인지세도 문제가 되고요. 계약서에서는 다 그냥 그렇게 한대. 그래서 조금 갑갑했는데 요즘 이렇게 제가 카페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찾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나 공인중개사도 한 것 중에서 잘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클릭을 저기 뭐 자주보기인가 그거 해놓고 여러분 아마 실무 나갔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현업에 계신 분이 글을 올린데 참 잘해서 올린 분들이 있어. 그 제가 실제 참조도 합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전화 갖고 통화도 해요. 블로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래 대답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입니다. 세법을 강의한 누구입니다. 예, 뭐 그래 또 아는 사람도 있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근거를 뭐를 볼 수 있느냐, 뭘 근거를 잡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는 어떤 내가 언급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죠. 법률적 근거. 여러분 책에 보면은 제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뭐 없지만은 그때 굳이 장점 하나 내서 한다면 저는 관련 법조문을 다 실어놨어요. 관련 법조문.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도 세법은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 걸 여러분 찾아가서 계속 뭐 해야 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실제 보면 알겠지만 법조문 찾아갖고 보려면 못 찾아. 맨날 못 찾아. 이거 민법 책에서 어디서 보긴 봤는데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꼭 실어놓는 이유가 이건 내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법조문을 가지고 쓴 거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아마 실무 나갔을 때도 세법책은 버리지 마시 바랍니다. 특히 내가 예전에 뭐 책 여기 있었어. 그러면 그게 법률에 어디 있는지 그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맨날 물어보면 그렇게 한다 실무에서는. 더 이상 따지지 말라. 그래서 기분 나빠하더라고. 짜증내더라고. 그만하죠. 그러더라고. 법무사고 얘기를 했었어요. 법무사고. 인지세 때문에. 그때 나중에는 짜증내더라고. 자꾸 따지는 것 같이 느꼈나 봐. 나는 법률적 근거를 자꾸 물어봤는데. 자, 어쨌거나 좋습니다. 361조. 양도비. 자, 3번 봅시다. 양가로 1번에서 3번. 요거 새롭게 추가된 거 여러분. 자, 매매 계약에 따른 작년 추가된 거거든요, 여러분. 요거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 요거 잡으셔야 되죠. 요거는 바로 여러분 공매 경매 꽃이죠. 여러분은 실무 강의 배우라 그러면 뭐 공매 경매 많이들 들어요. 세법은 안 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 듣고 있고 전혀 별로 써먹지도 못하는 공매 경매. 명도 비용. 공매 경매는 꽃이 명도죠. 아무리 좋은 물건 잡아도 명도가 안 되면 뭐 끝난 거죠. 됐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4번 볼 필요 없고요. 양가로 2번 증권거래세 여러분 전혀 알 필요 없죠. 양가로 3번이 또 바로 현실적이죠. 실무 나가면 반드시 나옵니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밑줄 뭐죠? 국민주택채권이죠. 국민주택채권.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취득에 따른 뭐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돼.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 취득세 영수증. 그래서 취득세 냈습니다는 영수증이 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어야만 등기 담당 공무원이 뭘 받아줘? 등기 접수를 받아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만 뭘 받아준다고 여러분? 등기를 받아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무슨 등기 뭘 하려면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뭘 사야 된다는 얘기야?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부동산의 매매 금액에 따라서 매입해야 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거를 사면은 여러분 채권에 이표채처럼 이표 쿠폰 여러분 이렇게 뭐 오다 가다 보면 이렇게 광고지 붙여 있고 옆에다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뜯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어? 뭔지 아시죠? 핸드폰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놓은 걸 뚝뚝뚝뚝 하게 이걸 쿠폰이라고 그러는데 채권에 매입필증이나 쿠폰이 붙어 있어. 그건 본권에 국민주택채권이나 본권에 옆에 뭐가 있냐? 매입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뭐 했다고? 매입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은행에 여직원의 도장을 꽝 찍어줘요. 무슨 은행? 무슨 게 이렇게 다 찍어줘. 그럼 요걸 뜯어갖고 어디에 등기를 하는가?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뭘 해서 등기를 했어. 그럼 등기를 하면 이제 좋은데 문제는 뭐냐? 얘가 문제야. 취득 목적은 달성했죠. 근데 이 국민주택채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등기를 하기 위한 강제적으로 산 거였어. 근데 이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야. 국채야. 국채이기 때문에 기간이 단기도 있지만 장기야 대부분. 그래서 3년, 5년, 8년, 10년, 15년, 20년짜리가 있어. 그럼 장기일수록 지금 매입하는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럼 내가 몇 년짜리 샀어? 20년짜리 사는 게 제일 작아져 금액이. 그럼 이제 내가 매입필증을 제출해갖고 달성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는 이거를 채권을 매입해서 20년을 보유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20년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안 하고 내가 이걸 지금 팔아버릴 거냐 그 얘기야. 이해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팝니다. 파는 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국채를 해갖고 여러분이 장기 보유해도 금리는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장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년에 받을 금액을 지금 받겠다는 얘기죠. 20년 후에 만기가 되는 금액을 지금 팔아버려서 이거면 받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받는 돈은 여러분이 그 좋아했던 현가로 계산이 되겠죠. 학계는 했잖아. 1 플러스 R에 n분의 1 해갖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 합. 요게 뭐다? 현재 가치, 현가라 한다. 그래서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두 가액의 차익을 뭐라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데. 자, 예를 들어서 채권이 얼마였느냐? 1,000만 원이었어. 1,000만 원. 근데 이걸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로 할인했더니 현재 가치가 600만 원밖에 안 되더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걸 팔면은 여러분은 얼마만 받아? 600을 받는다고. 채권은 내가 얼마치 샀지만 1,000만 원 샀지만 실제 내가 이거 중도에 뭐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600, 700이다는 얘기야. 그럼 요때 요 갭 얼마? 400, 300, 200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이 있다면 요 매각 차손은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20년 후에 받을 거를 지금 먼저 받으니까 그 선납 기간은 이자 비용을 빼고 주겠죠.
선납기는 이자병을 빼고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금을 다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해? 손실. 그러면 그 손실은 불가피한 손실인 거죠. 니네가 국채를 사게 해갖고 발생한 손실이니까 세금 낼 때 필요금으로 빼주겠다 그 얘기죠. 이해되세요? 예. 근데 여기 마지막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 자, 여기서 금융기관 동그라미 칩니다. 금융기관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금융기관은 뭐를 말하냐? 저 증권회사나 은행 등을 말하죠.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매매업이라든지 투자 중개업, 그러면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이 바로 뭐냐 여러분? 증권회사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은행법에 따른 적으세요. 은행.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이라고. 여기는 밑줄 금융기관 외의 자, 외의 자 밑줄 외의 자.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여러분한테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저거 누구랬어? 법무사 그랬죠. 법무. 현실에서는 실무에서는 다 법무사가 사줍니다. 은행은 잘 안 사요 여러분한테. 개인은 은행에 취급 안 하려고 그러죠. 개인은. 그래서 법무사 사줍니다. 법무사가. 그럼 보세요. 법무사는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채권을 1000만 채권을 얼마 주고 난가 여러분한테 600 주고 사갖고 20년을 보해서 얼마를 먹겠다는 얘기야. 40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먹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1000만짜리 채권을 여러분한테 지금 얼마 주고 600만 원 주고 사서 몇 년 보해서 20년을 보해서 원금 얼마 받으면 1000만 원을 받으면 얼마 이익이 발생해? 400만 원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법무사가 여러분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등기 수수료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와리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실무에 뭐 한다고 그래? 채권 와리깡 들어간다고 그래. 이거 때문에 먹고 샀어. 근데 이것도 언제 때 얘기야? 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얘기죠. 왜?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가는 어떻게 되니까? 응? 1 플러스 R분의 n분의 1이야. 이자율이 뭐 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현가는 어떻게 돼? 내려가잖아. 니꺼나 해라 스키야. 왜? 나도 여기만 돌아오면 돌아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주는 법무사는 사금융이죠. 사금융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회사보다 이자율이 높아 안 높아? 높죠. 높죠. 당연히. 은행이 제일 낮죠. 이자율은. 그러니까 여러분 대출을 받아도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 그래야 뭔가 원리금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못 갖고 이제 자꾸 어디 사나머니 뭐 이런 런의 캐시 뭐 이런 데 가는 순간부터 이제 고금리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럼 이자 비용을 거기다 그나마 그건 괜찮지. 사채 어찌한테 가면 그건 끝이야. 신체 포기 각서 쓰든지. 한평생 이자 갚다 끝나. 절대 그대로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데 가면. 그러면 저희 누구는 법무사는 사금리니까 이자율이 높아 안 높아? 높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 팔면은 700을 받을 수 있는데 법무사한테 팔았더니 법무사는 얼마밖에 안 주더란 얘기야? 600만 원밖에 안 주더란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요 필요금으로 떨 수 있는 금액은 600에 대한 400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행에다 팔았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700. 요때 손실이 얼마? 300. 요 놈을 한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결론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의 자기에 양도한 경우는 동일한 날에 누구한테 양도했을 경우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 한도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자, 됐어요. 이제 이거 설명 안 해요, 앞으로. 자, 362쪽부터는 실지 거래가의 특례야. 특례는 지금 아직 원칙도 자리를 못 잡았는데 특례 들어가면 돌아버려. 들어가지 마. 자, 그래서 어디 가느냐? 365쪽 기준 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이 나왔어요. 365쪽 찾으세요. 기준 시가는 지금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외일 때만 사용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가는 지금 당장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가느냐? 370조 과세 표준과 세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부터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